안녕하세요. MT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사업 재무 포트폴리오를 전면 개편하는 리밸런싱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년 SK이노와 SKENS 합병에 이어서 또다시 리밸런싱 전략을 발표한 건데요. 이번 리밸런싱의 핵심은 첫 번째, SK이노베이션의 8조 원 규모 자본 확충, 두 번째, 배터리 자회사 SK온과 윤활유 자회사 SK엠무브 간 합병으로 요약되는데, 그간 배터리 사업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악화된 SK온의 재무 체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이노는 앞으로 이 본격화할 전기화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이 최고 경쟁력을 갖춘 토털 에너지 회사로 진화하겠다 라는 포부도 어저께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간단하면서도 이 복잡한 이 SK이노의 리밸런싱의 마지막 퍼즐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SK온이 2조 원 규모의 이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나섭니다. 이 발행 대상자는 이 메리츠 증권이고요. SK온은 이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2조 원을 이 운영자금 1조 7천억 원, 채무상환 3천억 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온의 신주를 기초 자산을 담보로 이 메리츠 증권과 3년 만기의 PRS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PRS는 투자 후 주가 변동분에 대해서 이익, 손실을 정산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이 SK온의 주식 가치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SK이노베이션은 이 메리츠 증권의 그 손실분을 보존해줘야 되는데요. 이 만약에 PRS 주가 기준이 4만 원, 그 정산 기준이 4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정산 시점에 맞춰서 그 가치가 3만 원으로 하락했다면 SK이노베이션은 4만 원에서 이 3만 원의 그 1만 원 손실분 만 원을 메리츠 증권에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식 가치가 5만 원으로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리츠 증권이 SK이노베이션에 1만 원을 이제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단계입니다. 이 SK이노베이션은 이 현재 온의 이 재무적 투자자가 이 보유한 전환 우선주, 그러니까 CPS 전량을 3조 5,880억 원에 매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SK온의 주주 구성은 이 FI가 빠지기 때문에 이노베이션과 이렇게 메리츠 증권 측으로 단순화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 SK온은 이 상장 IPO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SK온과 기존 FI들은 2026년까지 IPO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이 주주간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기한 내 IPO가 무산되면 이 FI들은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이노베이션이 FI 지분을 선제적으로 매입하면서 이렇게 SK온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고, 동시에 이 주주간 계약도 해지가 된 셈이니까 상장 부담을 덜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필요가 없으니까 SK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SK온은 당분간 상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어저께 이 장용우 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이게 기존 FI하고 이 주주간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IPO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그리고 이 당분간은 SK온의 수익성 극대화와 이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FI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렇게 엑시트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3조 6,800억 원의 지분을 전환 우선주를 매입을 하는 셈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겁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 2조 중반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인데 이 3조 6,800억 원을 이제 감당하기엔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3단계 SK이노베이션은 이 온의 FI 엑시트 자금 3조 5,88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조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1조 6천억 원은 키움증권 등 여러 개 증권사가 인수를 하고, 나머지 4천억 원은 모회사 SK주가 인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SK주는 이노베이션 증자에 참여하는 증권사들과 3년 만기 PRS 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이번에는 이 기초자산이 SK이노베이션 이가 주식이 되는데, 이노베이션 주가 변동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이렇게 정산하는 거를 약정, PRS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동시에 이노베이션은 이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B증권 등을 대상으로 7천억 원 규모의 30년 만기 신종자본증권, 그러니까 즉 연구체를 발행을 합니다. 연구체는 만기를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어서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부채를 그러니까 7천억 원의 부채를 끌어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7천억 원이 이게 보강이 되는 거니, 회계상 이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돈을 조달하고도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 확충이 되는 셈입니다. 회계적으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저께 그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 추가 이제 자산 유동화를 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요. 여주 날에 LNG 발전소 지분 50%를 담보로 3조 원을 추가적으로 유동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자산 유동화를 완료하겠다는 이제 목표를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LNG 이 자산들을 기초 자산으로 한 이 자산 유동화 전략, 그러니까 이걸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LNG 사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표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 간담회에서 이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가 LNG 사업은 이 수익성 안정화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받으면 이 자산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지분 유동화를 추진해도 LNG 이 밸류체인,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고 있는 LNG 밸류체인의 경쟁력 해소는 전혀 없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4단계인데요. 이 마지막 퍼즐, 이 SK온과 SK엠무브의 합병입니다. 합병 비율은 외부 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SK온이 1, SK엠무브가 1.66으로 산정됐습니다. 이번 합병은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을 거쳤고, 이 평가 기준이 이 DCF, 그러니까 현금 할인 모형을 기준으로 이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PPT를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SK온과 SK엠무브가 이렇게 합병이 되는 거고, 이제 합병 비율이 1대 1.66으로 이렇게 정해지게 된 거죠. 자, 이번 합병은 이 배터리 사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SK온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엔텀을 차례로 흡수 합병하면서 이 현금 흐름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SK온의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투자비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벅찼습니다. SK엠무브의 23년, 24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조 1,400억, 그 다음에 6,048억 원으로 이제 매년 거의 1조 난팍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온과 SK엠무브를 합치게 되면은 엠무브의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SK온의 투자를 감당하겠다, 투자비를 이제 충당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날 장용호 총괄,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양사의 사업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2030년이 되면은 2천억 원의 에비타, 그러니까 삼각전 영업이익 에비타를 추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예상을 좀 내놓기도 했고요. 또 회사 측은 SK온과 SK엠무브의 합병으로 이 사업 시너지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SK엠무브의 액침 냉각 기술을 배터리 사업에 접목하면 이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인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열 관리에 따라서 안정성뿐만 아니라 배터리 효율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엠무브의 이 냉각 기술을 활용해서 이 배터리의 안정성과 효율을 같이 높이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석희 SK온 사장은 이날 이제 양사가 보유한 기술을 전면 공유회를 해가지고 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나가겠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의 대대적인 이 리밸런싱의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SK온과 SK엠무브의 이제 합병이 사실상 이번 리밸런싱의 마지막 퍼즐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SK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SK그룹의 미래 사업으로 지목을 하긴 했지만, 사실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엠무브 같은 이제 안정적인 회사를 이렇게 붙여준 거기 때문에 정말 SK온이 이제는 정말 이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SK온이 이 SK엠무브와 합병을 통해서 또 다른 시너지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